Warriors daily. 안녕하세요. 또다시 돌아온 워리어스 데일리 마음대로 랭킹. 이번에는 파워포워드 편입니다. 파워포워드 편을 준비하면서 이게 가장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제일 재밌을 것 같고 제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30팀에 30명의 파워포워드 주전 선수들을 모아봤고요. 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틀랜타의 존 컬린스입니다. 존 컬린스는 애틀랜타랑 자신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계약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결국 진짜 실력으로 증명을 해 보이고 돈을 더 받은 케이스의 선수입니다. 애틀랜타가 지난 시즌 동부 결승까지 갈 수 있는 데에는 물론 트레이 영이 1등 공신인 건 맞지만 존 컬린스도 엄청난 활약을 했고 정말 그 돈이 아깝지가 않은 그런 선수가 됐죠. 3점이 가능하고 운동신경이 상당히 좋은 존 컬린스 선수는 A로 나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보스턴의 제이슨 테이럼입니다. 제이슨 테이럼은 지난 몇 년 동안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더니 이제 드디어 제 가능성을 다 뛰어넘고 이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됐습니다. 놀라운 건 아직까지 98년생 23살밖에 안 됐다는 점이고요. 이제 몇 년 안에 이 선수가 리그의 탑5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능의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즌 저는 개인적으로 A를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수는 S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 네츠의 케빈 듀란트입니다. 아킬레스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하고 어떻게 돌아오려나 걱정이 많았는데 로드 매니지먼트를 한 거 제외하고는 코트에서 뛸 때만큼은 이 선수가 언제 부상을 당했었나 싶을 정도로 바로 최정상급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발만 정말 1, 2cm 작았더라면 바로 우승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었을 만큼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현재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고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 케빈 듀란트는 S의 선수입니다. 다음은 시카고의 패트릭 윌리엄스입니다. 시카고의 새로운 스타팅 라인업에 유일하게 조금 처지는 포지션이라면 패트릭 윌리엄스가 가지고 있는 파워포워드인데 이 선수 이제 2년차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주변 베테랑 선수들의 도움을 잘 받으면 언젠가 B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D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샬럿 홀레츠의 PJ 워싱턴입니다. 루키부터 바로 주전으로 막 뛰기 시작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던 워싱턴인데 기대치보다는 괜찮았지만 뭔가 시원하게 빵 터지는 건 없었습니다. 빅맨치고 3점이 좋은 편이지만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정도예요. 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리블랜드 캐블리어스의 케빈 러브입니다. 케빈 러브 등급을 매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잠깐 지금 여기서 영상을 멈춰놓고 뭐를 줄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셨나요? 저는 C를 줄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최근에 너무 보여준 게 없었고 건강 문제도 있었고 멘탈 문제도 있었지만 여기 있는 다른 선수들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위로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올해 파워포워드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쟁쟁하기 때문에 현재 기량의 러브를 위로 올리는 거는 약간 명분이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댈러스의 크리스탈 폴징거스입니다. 폴징거스가 할 수 있는 거와 피지컬을 생각하면 이 선수는 S로 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에서 코트에서 뛰는 거를 보면 A급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경기에 반은 안 뛴다고 생각을 하면 B입니다. 근데 최근 팀에서 돈치치랑 사이도 안 좋고 진짜 중요한 플레이오프 시그인 스트릿 클럽을 가는 그런 이상한 멘탈을 보여준다? 그러면 C로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력은 A, 뛰는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저는 B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덴버의 에런 골든입니다. 작년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골스로도 올 뻔했던 루머가 무성했던 골든인데 결국 덴버로 갔고 당시엔 이게 엄청난 뉴스였지만 덴버 팀 자체가 다말 머레이가 다치면서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좋은 실력을 내지 못하면서 에런 고든의 영입도 그렇게 썩 빛을 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든은 덩크만 보면은 진짜 S 중에서도 탑 S급인데 아직 새로운 팀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중이고 선수로서 성장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B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제라미 그랜트입니다. 이 선수가 덴버에서 디트로이트로 이적을 하면서 한 시즌 평균에 22점을 넣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의 수비만 잘하는 선수인 줄 알았는데 작년에 엄청난 활약을 했고 그 활약에 힘입어서 이번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도 출전을 했었죠. A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력이 팀 성적에 기여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B로 놓도록 할게요. 근데 B에서는 좀 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골스 드레이몬 그린입니다. 드레이몬 그린은 참 말이 많은 선수죠. 그린 선수도 점수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우선 제 마음속에 골스 팬의 입장으로서는 A를 그냥 쉽게 확 넣어버리고 싶어요. 골스가 커리와 탐슨이 막 3점 넣는 걸로 농구 스타일을 정말 많이 바꿔놨지만 드레이몬 그린의 역할이 그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했고, 이후로 드레이몬 그린 같은 선수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지면서 파워포워드도 아닌, 가드도 아닌, 뭐 센터도 아닌 포인트 포워드라는 포지션을 거의 새로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하고, 매년 드래프트마다 제2의 드레이몬 그린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드레이몬 그린 자신보다 그 역할을 잘 소화하는 선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또 다른 한켠에 저는 그린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득점력, 특히 빅맨 치고 골 밑에서 이 플로터나 마무리가 약하고 3점은 매년 실력이 줄고 있죠. 그래서 냉정하게 저는 A는 주지 못할 것 같고, 그렇지만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부분은 드레이몬 그린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팀이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고, 어느 팀에 가도 그런 대접을 받을 거기 때문에 B에서는 가장 앞으로 두는 거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휴스턴의 데니얼 타이스입니다. 휴스턴으로 요번 오프시즌에 이적을 한 선수죠. 휴스턴이 왜 이 선수를 원할까, 그리고 굳이 데니얼 타이스를 주전으로 쓸까, 어린 선수 지금 키우기도 바쁜데 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선수고 기본기가 잘 장착되어 있고 유럽 선수답게 상당히 스마트한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주전으로 나올도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 기량은 여기 있는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라서 C로 두도록 할게요. 다음은 인디애나의 도만타스 사보니스입니다. 예전에 인디애나가 OKC랑 트레이드를 할 때 OKC는 폴 조지를 받았고 인디애나는 빅토 올라디포와 사보니스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보니스는 거의 셀러리 필러에 가까웠던 선수고,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폴 조지와 올라디포가 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만 나왔지, 사보니스는 진짜 조그만 글씨로 써있었던 그 정도 레벨의 선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트레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폴 조지는 이미 OKC를 떠났고요. 올라디포는 그 이후로 부상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도 힘든 상태고, 사보니스는 올스타가 당당하게 됐죠. 더블 머신이고 연차가 더해가면서 플레이메이킹까지 좋아지면서 트리플 더블도 종종 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아직 팀을 절대적으로 승리를 이끄는 선수라는 느낌은 부족하기 때문에 S까지는 주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A는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LA 클리퍼스의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입니다. 여기서 카와이 레너드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카와이는 내년에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농구 팬의 입장에서 그런 슈퍼스타를 보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데요. 그래도 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 마커스 모리스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베테랑이고 득점을 잘하지만 딱히 그거 외에는 기대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C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A 레이커스의 앤더니 데이비스입니다. 더 브라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일자 눈썹 때문에 갈매기라고 많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현지에서는 더 브라우, 그냥 직역하면 눈썹입니다. 제임스 하든은 더 비얼, 수염이고 AD는 더 브라우, 눈썹. 미국 사람들 참 단순하죠. 앤더니 데이비스도 인저리 프론 느낌이 좀 많이 있어서 약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폴싱거스 정도까지 인저리 프로는 아니고, 확실히 나올 때는 기본 20점에 10리바운드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라서 무조건 S급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시즌 부상도 있었고 약간 기대치만큼은 좀 조용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급의 선수입니다. 멤피스의 제렌 잭슨 주니어입니다. 이 선수 일단 몸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예전에 골스 멤피스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제가 살면서 실제로 봤던 인간들 중에는 가장 큰 인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렌 잭슨도 부상 때문에 경기를 많이 소화하지 못했는데 그게 좀 아쉽고, 아직까지는 어리고 지금은 부상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내년에 많은 기대를 얻고 있습니다. B로 놓도록 할게요. 마이애미의 PJ 터커입니다. 이 선수는 도대체 언제 늙나요? 지금 뭐 르브론, 크리스폴, 카멜로 앤서니 이런 선수를 늙었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PJ 터커도 그 선수들이랑 나이가 똑같거나 뭐 한 살 정도 차이거든요. 근데 항상 나이 든 선수 얘기할 때 터커는 거론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녹슬지 않는 실력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 작년 밀워키에서 우승까지 했죠. 그리고 이번에 마이애미를 이적하면서 예전 마이애미가 파이널에 갈 때 제이 크라우더 역할에 그대로 들어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카일 라우리, 지미 버틀러, 뱀 아데바요, PJ 터커까지 생각만 해도 숨이 텁텁 막히는 수비를 보여줄 것 같아요. 터커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B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워키의 야네스 안테토쿤보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기 제일 어려운 이름, 야네스 안테토쿤보. 그릭 프리라고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라인 맞추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릭 프리, 그리스의 미친놈이란 건데 좋은 의미여서 미친놈이란 뜻이죠. MVP 2년 연속 수상하고 최고의 수비수 상도 받고 마지막 파이널에서 MVP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데, 이 선수가 만약 미국 국적이었고 이런 활약을 하고 있었다면 벌써 야니스를 지금 NBA 역대 통틀어서 몇 번째 선수일까, 막 르브론이랑도 비교를 해보고 여태껏 위대했던 선수들과 비교를 해볼 텐데, 그리스 사람이라서 약간 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자유투가 약하고 또 느리고 3점도 워낙 약하죠. 근데 이 선수의 흠 잡을 거라고는 그게 답니다. 나머지는 콤포만큼 잘하는 선수 찾기 정말 어려워요. 현재 최고의 선수 야니스입니다. 당연히 S로 가야 되고요. 이게 저는 지금 제일 어려운데, 듀란트랑 야니스 둘 중에 누가 이 포지션의 1등이냐, 저도 그냥 듀란트라
슈트라고 맘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고려를 했을 때 야니스는 우승도 했고요. 듀란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뛸 때는 누구보다 잘하는데 작년에 쉰 경기가 너무 많잖아요. 반면 쿰포는 뭐 부상을 당하든 말든 거의 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는 포가 앞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의 제이든 맥데니얼스입니다. 누구요? 저도 잘 몰라요. 이 선수는 주적급 선수도 아닌데 워낙 인재가 없는 미네소타입니다. 하필 또 작년에 볼스랑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올해 그 쟁쟁하던 드래프트에서 선수 지명권 한 장도 가지지 못한 미네소타였습니다. 이 선수는 말할 거 없이 D고요. D에서도 제일 뒤로 가도 됩니다. 다음은 뉴올리언스의 자이언 윌리엄스입니다. 파워포워드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 뉴올리언스의 자이언 윌리엄스는 S일까요? A일까요? S에 올리면 뭐라 하실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고 A로 두기에는 미친 성장을 내년에 보여줄 것 같아서 정말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현재 NBA에서 가장 미래가 밝은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야니스가 지금처럼 점프샷 없이 성공할 수 있었다면 자이언도 그 위치에 언제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니스 1, 2년 차 때보다 자이언의 1, 2년 차 기록이 훨씬 좋기 때문에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자이언은 팀 성적이 조금 더 좋아지고 그 성적에 기여를 많이 하게 된다면 S로 가도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A로 두도록 할게요. 다음 뉴욕의 줄리어스 랜들입니다. 줄리어스 랜들도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줄리어스 랜들은 S인가요? A인가요? 많은 분들 S는 오바지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여기 지금 S에 있는 선수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 거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줄리어스 랜들의 뉴욕 닉스랑 경기를 어떤 팀이 하면 그 어떤 팀이랑 붙어도 경기를 끝나면 승패를 떠나서 줄리어스 랜들이 그 경기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경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게 워낙에 뉴욕이 수비를 잘하는 탐 티보 감독이 상대 에이스를 꽁꽁 묶는 그런 수비를 해서 뉴욕의 에이스인 줄리어스 랜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잘하는 상대를 붙여놔도 랜들은 매 경기마다 그 경기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선수 S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미안한데 자이언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주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A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어려운 거 자이언과 랜들 누가 더 좋냐 이것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장단점은 있지만 일단 플레이메이킹이 좋고 또 실제로 랜들은 팀을 플레이오프 좋은 기록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랜들을 자이언보다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OKC의 데리어스 베이즐리입니다. 이 선수 실력이 나쁘지 않고 득점도 잘하는 편인데 워낙에 팀이 약체라서 그래 보이는 건 사실이고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성적을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냥 D에 두도록 할게요. 근데 D에서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올랜도의 조나단 아이잭입니다. 아이잭은 잘한 경기들만 보면 A로 놔도 무방할 정도예요. 막 스틸 3, 4개, 블락 3, 4개씩 할 수 있고 득점도 정말 잘하는데 이 선수 정말 너무 많이 다쳐 있었죠. 뛴 경기보다 쉰 경기가 많은 선수고 이번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진짜 돌아와야 돌아온 거지 그때까지는 진짜 돌아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력에 비해는 너무나도 낮은 C에 두도록 할게요. 필라델피아의 토바이어스 해리스입니다. 토바이어스도 실력에 비해서는 돈을 진짜 많이 법니다. 골스 팬들 지금 위긴스가 30밀리언을 벌면서 그 돈이면 뭐 누구를 데려오네 누구랑 똑같다 어쨌다 저쨌다 하시는 거 많은데 토바이어스는 지난 시즌 35밀리언을 받았고요. 앞으로 36, 38, 40을 3년에 걸쳐서 받습니다.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그 정도까지 돈을 준 선수는 아니라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실력은 확실히 있는 선수니까 그런 돈을 받는 거고 일단은 여기서 A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피닉스의 제이 크라우더. 제이 크라우더는 NBA 대표적인 글루가이 중 한 명이죠. 뭐 하나 못하는 게 없고 팀이 잘 돌아가게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 선수도 어떤 팀에 가든 자기 자리를 찾아서 출전 시간을 많이 받고 계속 뛸 것 같은 그런 선수예요. 그래도 A는 못 주고 B입니다. PJ 터커랑 상당히 비슷해요. 조금 PJ 터커보다 젊은 버전. 다음은 포틀랜드의 로버트 코빙턴입니다. 이 선수는 사실 3&D 윙 같은 플레이어죠. 하지만 사이즈가 좋은 편이라서 파워포워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거의 수비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 공격에서는 캐치앤슛 아니면 슛은 잘 안 하지만 그런 선수치고 공을 잘 움직여줄 수 있는 플레이는 하는 선수입니다. 수비가 워낙 뛰어나서 이 선수도 B로 두도록 할게요. 다음은 세크라멘토의 말빈 베글리 The Third입니다. 사크라멘토랑 베글리의 시간은 이제 진짜 끝이 난 것 같긴 한데 이 영상을 만드는 오늘까지는 베글리가 세크라멘토 팀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즌이 시작되면 베글리가 주전은 맞습니다. 베글리는 그 유명한 에이튼 돈치치, 트레이 영, 타이 길지스 알렉산더, 콜린 섹션이 있었던 2018년도 드래프트에서 두 번째로 지명을 받은 선수라서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아무리 봐도 아쉽죠. 거기다 팀에 불화까지 있으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세크라멘토는 참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돈치치, 트레이 영을 두고 베글리를 뽑았으니 아무튼 이 선수는 C는 줘도 무방한 실력인데 팀과 부력 그리고 미래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D까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샌안토니오의 덕 맥더밋입니다. 샌안토니오가 프리에이전트에서 픽업한 맥더밋이고 3점이 좋고 득점력이 좋은 편이지만 그 정도가 답니다. 지금까지는 길지 않은 커리어에 팀을 정말 많이 옮기면서 자신에게 딱 맞는 시스템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자기한테 맞는 시스템에 있으면 상당히 잘
잘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라 생각을 해요. 또 근데 그런 시스템을 잘 찾아줄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에 샌앤토니오만한 곳이 없다 생각이 돼서 맥더머시 샌앤토니오로 간 거는 서로에게 윈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즌을 예상해보면 C에서도 제일 앞으로 둬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토론토의 파스칼 시아컴입니다. 골스의 트레이드 타깃이었죠. 2019년 골스와 파이널에서 좋은 활약하면서 우승까지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때 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부상까지 당했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시즌 초반에는 바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젠가 돌아오면 바로 주전이 되겠죠. 파스칼은 토론토의 카와이가 떠나고 거의 1옵션으로 뛰어줬었어야 했는데 1옵션으로 뛰는 깜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2, 3옵션으로 두기에는 너무 완벽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력은 너무 좋고 부상에서 잘 회복하고 조금 약해진 토론토에서 개인적인 성적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A급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유타의 로이스 오닐, 이 선수가 조 잉글스보다 주전인 이유는 단순히 수비 때문입니다. 거의 센터 빼고는 다 막을 수 있는 수비 실력을 갖추고 있고 3점도 잘 넣어주는 이 선수 역시 3&D 윙에 가까운 파워포워드네요. 유타도 워낙 주전 라인업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수비 좋은 선수를 주전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 실력은 C입니다. 마지막 워싱턴의 루이 하치무라입니다. 하치무라 정말 잘합니다. 처음 드래프트 됐을 때는 큰 기대 안 했었는데 종종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그냥 그렇게 번쩍이는 경기가 다인가 보다 했었는데 지난 시즌에 좀 더 꾸준히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B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워싱턴은 팀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이번에. 그래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고 또 같은 팀의 경쟁자도 생겨나서 내년을 예상하면 C로 그냥 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워포워드 30팀 30주전 파워포워드 편을 마쳤습니다. 1위는 뭐니 해도 야니스가 되는 것 같아요. 팀을 캐리해서 우승까지도 시켰는데 실력도 아쉬운 거 전혀 없고 이런 선수가 1등이 아닐 수가 없죠. 지금까지 했던 랭킹 중에 파워포워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5개의 포지션 중 제일 쟁쟁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영상은 마지막 센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